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정의 주인입니다. 6살 어린 아내와 중학생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날은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와 같이 가게에 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시간이 되냐고 묻자 제 옷을 준비해주면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처제 사부부가 제주도에서 오기로 했다며 공항에 같이 마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오후 약속을 하고 출금을 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알바지인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처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와 함께 처자를 본다는 것에 매우 신나였습니다. 처제와 쌍둥이 남매가 서로 싸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만나지 못하면 그리움이 더욱 컸습니다. 처제와 함께 지낼 2주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던 중 장애인 장고를 묘지에 가서 보냈다가 펜션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연간 박도 다는 이유로 여행을 가지 못했기에 아내의 제안에 힘입어 처제와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처제는 매일 보는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였습니다. 머리 스타일, 옷까지 비슷하게 입고 와서 놀랐습니다. 동서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중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아직도 애교가 많았는데 멀리서 뛰어와서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여전히 형부가 멋있다며 칭찬하면서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처제에게 고작 3분 차이인데도 아내보다 더 젊고 이쁘게 보인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내와 처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집에이크 자매들을 내려주고 동서와 치밥 호프집에서 술 한잔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내가 제안한 여행 이야기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호탕한 성격을 가진 동서는 좋다며 여행을 가자고 하였고 저녁에는 집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지고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처럼 다음날 저희는 2박 3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장모님 묘에 들러 인사를 하고 한적한 펜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 바베큐장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저는 먼저 술이 오르기 시작했고 조용히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아내가 제 옆에 안겨서 누웠습니다. 보통 술을 마셔서 잠만 자는 편이지만 가끔씩 즐겁게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면 저를 괴롭히며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날도 그랬고 아내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 부부의 사랑 나누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처제 사부부의 소리도 들려왔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나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고 목도 말라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처제 방에서도 뜨거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동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자매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소리가 처제 부부의 사랑 소리가 아니라 제 아내와 동서의 사랑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처제가 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먼저 잠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여장은 술이 취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고 동상은 본인의 실수에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심때 한두 잔 마시다 보니 다시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늘은 절대 먼저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만 술 얘기에는 재량이 없어서 둘째 날도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보아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침을 챙겨 먹고 짐을 챙겨 나가면서도 처제와 감돌이가 제 옆으로 와서 서울에 오면 개인적으로 술 한 잔 사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짐을 나르고 퇴실을 정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머릿속은 한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화소 카메라는 찍히지 않았는지 아무런 생각들에 안 들 정도로 운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난날의 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가게 처제가 와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처제는 나가서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 출발하면서 처제가 운전을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약 30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어느 외중 닭백숙 식당이었습니다. 처제가 술 한 잔 사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동동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 없이 동동주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주장자 측이 마신 것 같습니다. 술도 마시고 식사도 먹고 대리를 불러 집에 가려고 했는데 처자가 손으로 저쪽을 가리키며 부인 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고 싶다며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제 입을 막으며 빨리 가자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시 인텔에서 그녀와 다시 강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신경 쓸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어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약할 수 있는 명부를 써야 했지만 몇 시간간의 짜릿한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처자와의 불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2주가 지나고 처자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에게 제주도에 잘 도착했다는 글과 함께 다음에도 둘이서 술 한 잔 꼭 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자주 보고 살지 않는 처자지만 앞으로 그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가 이 관계를 앞으로도 이어나가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지난 일은 비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빈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